보스 여러분, 미네프리 이야기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되 참고만 해주세요. 자, 저번에는 새학기에 중간은 가는 나쁘지 않은 첫인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해당 영상은 우측 상단의 카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치 못하게 찐따로 찍혀버렸을 때 만만한 호구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만한 취급 당했을 때 대처법과 예방법 영상에서 너만 눈 있고 입 있는 것 아니거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선을 반대로 꽂아주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그러다가 맞으면 어쩌냐, 뭐 회사에선 어쩌냐 이런 코멘트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한 취급 당했을 때 대처법 이전에 왜 꼭 날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친놈 만난다고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무시하는 법이 필요하죠. 근데 항상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집요하게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반드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들은 멈추지 않거든요. 나를 아싸에서 인싸로 만든 대화법 영상에서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남자애 2명이랑 미친듯이 싸웠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적응을 좀 잘 못했어요. 애들이 조금만 장난을 쳐도 막 약간 겁나고 분해서 울었거든요. 벌써 그때 만만하게 찍힌 거죠. 근데 시골이라서 학급이 한 학급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쭉 같은 반이네? 저도 그 친구들한테 제대로 맞선 거는 괴롭힘 당한 지 3, 4년이 지난 후였어요. 저도 오래 참았던 거죠. 처음에는 빨리 대응을 못했던 게 제가 키가 거기 그 학급에서는 빨리 컸어요. 2차 성징도 빨리 오고. 근데 그 악질 친구 2명이 저에게 되게 나를 성적으로 보는 듯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막 초등학교 4학년 이럴 때니까 너무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는 거야.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걔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참으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제일 인기 있는 여자애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나중에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예뻐해주고 여자애랑도 조금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보니까 살짝 인싸로 들어오니까 막 함부로는 못 대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제가 인싸에서 밀려났어요. 심지어 이제 여자애들 사이에서 은퇴도 당하고 시험을 쳤는데 또 그 시험을 좀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악질 남자애 2명이 저를 바로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걔네 둘이가 날 괴롭히는 게 무서웠다기보다는요. 몇몇 다른 애들이 동조를 하더라고. 나중에 되면 저 진짜 완전 좀 되게 심하게 괴롭힘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서기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싸우다가 분해서 항상 울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걸 잘못했어 하고 조목조목 따지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CR도 안 먹히거든요. 잘못이 잘못인 줄 아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아예 애초부터 안 괴롭혔지 사람을. 나중에 저도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닫고는 그래 걔네들이 내 외모를 까? 그럼 저도 외모로 깠어요.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하면은 저는 쌍욕을 하면서 닥치라고 했어요. 제일 잘 먹혔던 거는 말투 따라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처음 이제 저랑 싸울 때 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걸 따라하면서 약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걔네들 말투랑 표정 따라하면서 약 올렸거든요. 말싸움에서 못 이겼으니까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제 책상 위에 막 빨간색 매직 같은 걸로 쌍욕이 적혀져 있고 막 칼집 같은 거를 제 책상 위에 막 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빡이 돈 거죠. 그래서 책상 던지고 의자 발로 차고 누가 이랬냐고 나오라고 명예훼손으로 너 고소할 거라고 내가 너 깜빵 보내고야 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그 악질 남자애들 2명이 절 안 괴롭히더라고요. 대신 1년 반 동안 다른 남자애들도 저한테 말을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서웠나 봐요. 근데 전 제가 했던 행동이 막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최선의 방법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저는 이러나 저러나 따돌림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언어적이나 물리적인 폭력까지 당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괴롭힘의 강도는 심해졌을 거예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너무 어렸을 때라 어쩔 수 없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 왔을 때 처음 괴롭혔을 때 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했으면 저런 상황까지는 안 갔었을 것 같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 제가 만만하게 찍힌 상황에서 지들이 보기엔 좀 찐따 같은 애인데 자기들한테 덤비니까 지들도 분해서 저한테 한 행동들이 좀 심한 행동이 있거든요. 이해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찐따인데 찐따한테 져버리면은 걔네들도 위신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됐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순간이 있으면은 넘기지 마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덜덜덜 떨면서 얘기해도 좋고 분하거나 무서워서 울면서 얘기해도 좋아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따지고 자기 표현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두세 번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울거나 떨지 않고 정확하게 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심한 말을 하면은 거기서 꼭 당당하고 재치있게 받아치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가도 돼요. 만약에 야 너 얼굴 못생겼어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그 말 똑같이 따라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못생겼다고? 너 말로 상처 준다. 기분 나쁘니까 당장 사과해달라고 요구해도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찌됐든 별일 안 생겨요. 거기서 참잖아요. 그러면 별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욕을 권장하진 않습니다만은 필요한 순간에는 쌍욕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이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스들의 친구 미네필이었습니다.